안녕하세요.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3강.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전망, 비전. 자, 여러분들이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자격을 딴다면은, 자, 어떤 곳에서 일하고 전망과 비전 어떤가 등등 여러분들의 어떤 라이선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개념.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란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들을 케어할 사람, 특히 노인들이 어떻게 삶의 질의 향상을 하게끔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노래, 춤, 체조, 다도. 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만 차를 마시는 그런 도죠. 수영, 농구, 바둑, 카드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그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노인들의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데 도우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여가 활동하는 거죠. 기능 제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 활동으로 노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정부이다.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 라이선스를 딴다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각종 우리 커뮤니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센터랄지 또는 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공공문화센터, 공공복지관 이런 데 많죠.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 취업 장소, 사회복지기관 어떤 맥락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이제 노인과 관련된 재가 방문센터, 특히 이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노인복지관, 그렇죠. 사회복지관과 함께 노인복지관, 장애인 클리닉, 또 재활원. 그래서 결국은 노인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가능하다. 이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관련 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실버타운 등등. 요즘은 여러분들 실버타운이 과거와 달리 점점 고급화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화에도 기여하겠지만 고급화로도 간다. 노인 케어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여러분 보면 지금은 18.4%라 그랬어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그런데 2025년이 되면은 20% 넘게 돼요. 2050년이 되면은 40% 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수요가 필요하겠죠.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라도 이런 비전이나 전망이 꽤 높다. 상당히 높다. 자, 세계적 석학의 장수 비결 4가지. 거의 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첫째, 운동. 제가 볼 때 운동은 과거에는 육체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 많았어요. 그때는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직업 자체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IT 시대고 특히 좌석,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직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 경직돼. 그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신은 심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 멘탈이죠. 정서, 어떤 감정적인 것. 그리고 수면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젊을 때는 하루에 7, 8시간도 자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점점 줄어들어. 5, 6시간. 그리고 또 각성 시간이 늘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야. 그리고 수면 장애가 많고. 그러니까 수면도 굉장히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대부분
운동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분적. 운동 하나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 정신, 사회적 유대, 정서적인 것, 수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장수, 성공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후 가능하겠죠. 노인 외로움 전문가인 도스 스컬러는 말을 빌려보면 노인의 삶을 전체론적인 관점 바라봐야 한다고 한다. 통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장수 비결은 몸과 뇌를 위한 운동,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 사회적 관계 유지, 좋은 수면을 함께 유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인데 이제 운동도 물론 이제 신체적인 운동, 거기에 정신적인 건강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겠고, 사회적 관계 유지, 또 수면. 그러니까 결국 운동, 정신, 정서, 수면이 조화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건 여느 곳에서나 여느 학자나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운동, 뇌 기억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억 담당 해마 크게 증가한다. 특히 이제 우리 두뇌는, 우리 대뇌는 보면은 우리 이 머리 고랑이라고 있어요. 그 고랑의 앞을 전두엽 그럽니다. 그럼 그 뒤를 두정엽 그러고, 자 뒤쪽에를 후두엽 그러고, 양쪽을 측두엽이라 그래요. 근데 그 뇌 속에 있는 해마가 기억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기억이 줄어든다. 물론 나이가 먹으면은 이 뇌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해마가 증가한다는 것은 치매를 막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신체가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빨리빨리. 이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같이 묶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만 건강하다, 멘탈만 뭐 잘 붙들고 있다. 아니에요. 신체도 건강. 제가 늘상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잖아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뜬다. 플로리다주 신경과학센터의 책임자인 에릭스는 뇌 시스템의 가소성과 변형 가능성에서 연구해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해마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뇌 세포가 쪼그라든데 당연히 해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운동은 뇌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쪼그라든 걸 방지한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어떤 경우에는 크기를 증가시켰다. 물론 크기 증가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만은 상태만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부족.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 그 말은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외, 유리 이론, 격리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게 관계가 부족하고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것은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 반면에 사회적 유대관계의 지속은 조기 사망의 위험을 줄여준다. 사회적, 정서적 건강이 장수의 비결이다. 사회적 관계 부족이나 단절이 발생하는 분수령은 대개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삶의 변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도 한 명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했어요. 유대가 돈독했는데, 그 말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뭐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임해. 그런데 그 뒤에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 친구의 장남이 죽었더라고. 이제 내가 사인에 대해서는 뭐 누구 귓등으로 들어서 알긴 하는데 어떤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사제 관계를 단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가족이 어떻게 죽는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에 이 사회적 관계 단절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것은 바로 하루 담배 15개 피. 사실은 거의 한갑이잖아요.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담배를 피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피워보진 않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회적 관계의 부족, 단절이 이처럼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종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라이선스를 딴다면 이런 시설들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노인 복지관 대표적이죠.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노인 복지관이 하는 일입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제 갈수록 이 노인 복지관의 시설은 늘어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노인 연령의 증가. 경로당. 정말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경로당은 조금은 올드한 표현이죠. 물론 지금도 경로당이 있어요. 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목적으로 하는 시설. 뭐 경로당은 어떤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지 다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뭐 또 동네 시골의 마을 공동체 다 경로당은 존재하죠. 갈수록 경로당은 많아져요. 왜? 노령인구 증가니까. 노인 교실. 요즘은 이제 그 노인의 학습 활동, 특히 치매 예방이랄지 이런 경우는 이 노인들의 공부, 노인 교실, 노인 학습 활동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 특히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오늘날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말하죠. 아날로그화 됐다 그러지. 근데 지금 사회는 뭡니까? 사회는 전부 디지털입니다. 사회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뭐 어떤 그 커피를 마시러 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사 먹으러 한다든지 지금은 심지어 식당의 테이블에가 다 하나하나 키오스크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주문하고 거기서 결제하고 다 이렇게 하게끔 해놨다. 그런데 노인들 70이 넘은 노인들분들은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된 IT 기기를 다루기 어렵죠. 어디 가서? 노인 교실에 가서 IT 교육도 받고 컴퓨터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 교육도 받고 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 노인 교실의 증대, 노인의 중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 정도 된다 그랬죠? 미국보다 배가 많습니다. 미국은 대략 한 24%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이것은 다 있어요. 시, 군, 구, 노인복지 담당 과가 있습니다. 아예 시, 군, 구. 이제 우리나라는 시, 군, 구, 소위 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
취업지원센터.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등 뭐 참여자 선발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은 당해년도 만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만 65세가 넘게 되면은 어르신 카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뭐 서울시랄지 또 경기도랄지 또 기타 충청도권 이렇게 수도권 지하철이 다니는 곳 지자체는 다 해줍니다. 그것은 무료죠. 물론 그것도 뭐 지하철 적자를 초래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논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서비스 내용, 노인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위탁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은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자, 가로써 보세요. 노인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노인 전문 자원봉사단을 선정하고 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노인 많아지는 이 숫자가 많아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 지원하자. 물론 뭐 노인 자원봉사 그러면은 실비만을 받고 아주 뭐 간략한 실비만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하고 그러겠죠. 역시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다. 뭐 같은 맥락에서 노인 자원봉사자 간 교류 활성화 및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한다.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고. 자, 실버 강사란 우리가 실버 원래 실버는 은 색깔이지 은.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면은 머리 색깔이 백발이 된다, 은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실버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사를 실버 강사라.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게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실버 강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대두되겠죠.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지원하며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실 것은 실버 강사라 그래서 실버 세대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인 여가활동 지도사 자격을 따면은 여러분 연령대에서도 실버 강사가 되는 거예요. 실버 강사가 실버 세대여야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버 세대가 아닌 사람이 실버 강사를 더 잘해요. 만 18세 이상 지덕체를 갖춘 자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강사라고 그래서 실버 세대가 하는 건 아니다. 대상은 실버 세대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실버 강사 준비입니다. 실버 강사는 노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령자 삶의 질의 향상. 노인 인구 증가로 실버 강사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므로 그렇죠. 이러한 전망은 고령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을 의미하며 실버 강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버 강사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소위 IT 기기를 다루는 그런 부분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실버 강사들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 나이 든 분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간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을 거의 뭐 모르겠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제가 볼 때는 70, 80%를 활용할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들. 그런데 노인들은 사실은 이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공간? 사용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0%, 20%, 많으면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기가 공급되면 뭐 하겠습니까?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결국은 실버 강사들이 이 노령 인구, 이 나이 먹은 고령자들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하고 또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 거의 실버 강사 준비는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및 이유는 각각 내용이 있어요. 뭐 스포츠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어학, 순서대로 나옵니다. 재테크, 요리, 교양, 컴퓨터 쭉 나오고 컴퓨터도 뭐 16%나 됩니다. 또 왜 그럼 그렇게 하냐? 이유는 뭐냐? 라고 물었더니 내 자신의 실력, 역량 향상을 해요. 제일 많습니다. 18%. 재미있어서, 재테크로, 육체 건강을 위해서, 취미활동, 새로운 것,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해소 등등. 그러니까 왜 정기적으로 이렇게 취미생활하며 또 자기개발하고 가는 이유까지 그 차트를 보고 순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및 이유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함께하는 사람. 이걸 보면은 그 나이가 먹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계로 지금 내본 것입니다. 보세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함께하는 사람 혼자가 64.3%. 거의 3분의 2는 혼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통계치, 지금 그래프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은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는. 여기냐면은 어떤 취미랄지 자기개발할지 라고 할 때는 더불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혼자가 64.3%나 돼요. 3분의 2다니까. 그렇게 싹 좋은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구, 이게 중요해요. 친구 22%. 친구랑 같이 하게 되면은 훨씬 재밌고 진도도 잘 나가고 또 새로운 것도 속속들이 알 수 있고. 가족 10%. 회사 동료 9%. 연인도 있네. 연인 2.3%. 친구와 더불어서 연인도 취미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혼자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조금은 통계치에서 보는 좀 그런 무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여가 활동은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노인이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노인의 사고, 노인의 4가지 고통. 첫째가 뭐였습니까? 나이 먹으면 병은 필연적으로 찾아와. 병든 고통. 나이 먹으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50%, 빈고.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다. 무의, 할 일 없는 고통. 그리고 나이 먹어서 친구나 또는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쓸쓸하 고독고. 자, 이거 4가지 고통이에요. 병고, 빈고, 무의고, 고독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고독고, 특히 고독고, 고립. 혼자 사회관계를 단절하고 담배 하루에 15개 피운 것 같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여가 활동에 왜 노인 여가 활동을 필요한 것인가? 자, 마지막 번 볼까요? 노인은 혼자서 휴식하기보다 관광을 원함에 따라 세대 통합 프로그램, 근거리 관광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설계할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휴식하는 것, 그것도 싹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차라리 유대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광, 또 근거리 관광,
세대 통합 프로그램 이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근거리 나들이 프로그램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노년층 또는 그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고독한 것을 해소시켜주자. 고독이 굉장히 관계 단절, 고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노인 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 청소년, 청년과의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렇게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교류 프로그램. 아무래도 노인들은 아이들이 어울려서 아이들이 그 재롱 부리고 이런 거 보면은 엔돌핀이 솟는다잖아요. 아주 즐겁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행복한 여가는 혼자 또는 함께 설계하는 것으로 노인의 여가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혼자 또는 가능하다면 함께 가야 되죠. 가능하면 함께.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라이선스 자격증을 딴다면은 이런 비전 전망이 있다. 그래서라도 반드시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취득을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의 비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